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세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초보 입장에서 주식 투자 시작하게 되면 희망을 안고 들어옵니다.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지 압니다. 맞아요. 돈 벌어요. 대신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짧은 시간에 돈 버는지 알고 들어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오래 걸려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에 20년도에 계속 올랐죠. 작년에 21년도에도 끝없이 올랐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것도 한번 하락 구간이 한두 달이면 지나가요. 근데 지금은 꽤 길죠? 하락의 폭도 이 정도면 평상시에 비해서 상당히 깊은 겁니다. 그러니 처음 맞이하는 하락 구간인데 기간도 길고 수렁 또한 깊습니다. 우리는 본인들이 결정했죠. 은행에 돈을 주식에 넣어둘 것이냐.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부풀릴 수 있도록 일을 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주식에 묻어둘 것이냐 결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락 구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꼭 지나가야만 돼요. 이것은 스스로 꼭 이겨내야만 하는 구간입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보면 과반수 이상 대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중에 일부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가는요 다시 꼭 올라갑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상의 결과예요. 저 또한 반평생을 봐온 것 아닙니까? 주가는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 내가 투자한 돈 절대 안 날아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기사 한번 봅니다. 깜짝 실적도 소용없는 반도체주. 지금 반도체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정말 우리 난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거의 도시를 수십 개 도시를 완전히 강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를 봉쇄한 적 없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봉쇄하는 것 아닙니까? 또 국지적으로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작은 전쟁들은 있었지만 세계적인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큰 파장이 불러오는 전쟁 처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구간이 정말 악재가 쌓였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전쟁 터뜨렸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가 도시를 아주 꽉 막아버렸어요. 처음에 그게 티가 안 나지만 지금 그 여파가 경제 각 산업 분야에 점점 그 여파가 이 여파가 점점 퍼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앞으로도 점점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의 봉쇄 여파 때문에. 깜짝 실적도 소용없는 반도체주. 삼성전자 이어 TSMC 뚝 하고 나왔어요. 올해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질 못해요. 매출은 더 많아도 이 영업이익률이나 또 기술이나 지금 파운드에서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이 파운드리 이 지분율에서도 따라가지 못해요. 삼성전자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666, 저는 666이라는 글자를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도 평생을 못 잊을 666에 매도를 했습니다. 66,600원. 그것도 1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설명 지난 영상에 드렸죠? 근데 그것을 SK하이닉스를 66,600원에 매도 안 하고 가만히 1년만 더 들고 있었으면 9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매도가 안 되면 속상했겠네요? 아니에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것을 더 들고 있었다면 작년 초에 SK하이닉스 1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좋은 주식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도중에 66,600원에 매도했는데 오늘 가격이
주가가 삼성전자가 드디어 SK하이닉스 5년 전의 가격하고 똑같은 66,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 1분기 순이익 급증에도 주가는 오르다가 하락세 마감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어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을 것 같죠? 세계적인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가장 덜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3일 만에 또 신저가. 삼성전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국내의 종목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다 오늘 나온 기사 하루에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과 도움될 만한 기사를 뽑아서 공유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보다 3배 잘 벌었다. 대만 TSMC 1분기 매출 20조 돌파. 삼성전자나 TSMC나 매출이 최대 매출 기록을 했어요. 역대 최고 실적. 매출 1년 새 35% 상승을 했습니다. 7나노 이하 공정 비중이 50% 기록. 그러니 미세한 공정 비중이 반 이상이에요. 고성능 컴퓨팅 매출 비중이 드디어 스마트폰까지 넘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 기사를 보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 매출 나왔었죠? 1분기 매출이에요. 실적 77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그러면 옆에 거 TSMC 20조 7,600억 매출, 영업이익이 9조 4,330억. 자, 이걸 보면 만약에 100만 원치 장사해서 팔았어요. 뭐 각종 소상공인들 많죠? 또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 그런데 삼성전자는 18만 원 벌었어요. 영업이익. 100만 원치 매출이 18만 원, 18%예요. 그런데 TSMC는 100만 원치 팔았으면 45만 원 벌어요. 똑같이 1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삼성전자는 18만 원 벌고 TSMC는 45만 원 벌어요. 그러니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의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로 알짜 기업이에요. 자, 제가 5종목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TSMC, 엔비디아, 테슬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5가지 종목이에요. 올 1월 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하락률이에요. 모두 하락했죠. 그중에 하락률 가장 적은 것이 삼성전자예요. 하락률 가장 높은 것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가총액 1위, 반도체 세계 1등이 엔비디아예요. 그 다음 세계 2등이 TSMC입니다. 또 엔비디아와 TSMC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 회사들입니다. 10년간에 테슬라 150배씩 벌었어요. 150배나 늘었어요. 1억 투자하면 15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년간에 테슬라가 150배 상승했어요. 엔비디아는 67배 상승했어요. 10년간에. 삼성전자는 겨우 2.7배 상승했어요. SK하이닉스가 3.8배 상승하고, 그러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7배, 3.7배, 뭐 한 이 정도 올랐어요. 10년 동안에. TSMC는 한 6.6배 올랐어요. 그러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테슬라예요. 그 다음이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올해 보면 삼성전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타이거 차이나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1등 종목 모든 종목들이 다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지금 YTD 영중으로 보면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15.27% 하락 66,600원, TSMC 23.63%, 엔비디아 가장 많이 떨어졌죠. 29.42%, 테슬라 17.9%, 타이거 차이나 27.11%. 이렇게 보면 모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많이 하락 중인 시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하락 구간 누구든지 견뎌내야만 됩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주식 투자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들 댓글 중에 한 분 해피홈이라고 있어요. 꼭 이런 마인드로 투자해야 됩니다. 해피홈님, ETF 모아서
노후의 생활비 걱정 없이 쓰다가 죽고 나면 나의 자식이 물려받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자식도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 물려받은 ETF로 노후 생활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후에는 손자가 또 그렇게 하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대물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 대대로 물려나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S&P 500, 나스닥 100. 이 두 종목은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한, 주식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이 진영이 전 세계가 지구가 굴러가는 동안 영원히 갈 것입니다. 주식의 이 주가, 이 지수는. 그거의 가장 기본이 S&P 500, 나스닥 100이에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면은 내 자식 후손대 때도, 만약에 빌딩 하나 갖고 있어요. 큰 빌딩은 아니더라도 하나 있으면 자손 대대로 먹고 살죠. 계속 세 받아 먹으면서 내가 세 받아 먹고 살다가 건물주 아닙니까? 내 자식이 또 이어받아서 또 세 받아 먹고 살다가 또 내 손자가 또 세 받아 먹고 살고, 똑같아요. 그거는 부동산에 대물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주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개별 종목이라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죠. 누구든지. 마켓 타이밍, 오르는 날, 내리는 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 마켓 타이밍은 세계 1등 워런 버핏, 찰리 먼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를 비롯해서 사람인 이상 누구든지 마켓 타이밍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가 되든 30년 후가 되든 가장 안전한 S&P 500, 나스닥 100 두 가지 기본으로, 그 외에 추가로 또 몇 가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기본으로 대물림하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마인드로 투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주식 투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또 해피홈님이 어차피 주가가 올라도 당장 찾아 쓰려고 모은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주가 하락 시에는 주가에 신경 안 쓰고 본업에 충실히 하여 사업 소득을 더 올려서 주가 하락기에 더 많이 매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해피홈님의 댓글을 소개한 이유는 정말 이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과 같은 주가 하락기 문제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 누구든지 이 경우 누구든지 경험 안 할 수 있습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누구든지 이걸 다 넘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넘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편하게 넘느냐, 정말 고통스럽게 넘느냐. 고통스럽게 넘고 싶어요? 어차피 넘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이 구간을 헤쳐나가는 기간이에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정말 좋은 마인드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간을 꼭 헤쳐나가야만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